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장혜진입니다.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지나갔지만 잠잠하던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2차 대유행의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시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국회는 지금에서는 각 당의 코로나19 대응과 미래통합당 강기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2차 대유행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2일 만에 8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인데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도 정부의 방역 지침 권고를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동을 이어나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차 대유행 당시 대구의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비교적 적은 관심도를 보였던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가 잠잠하던 7, 8월 전국적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다시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8.15 집회에 참여한 전국에서 모인 신도들은 마스크 미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정부가 중요시하는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전 목사를 비롯해 전국에서 올라온 신도들의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4분의 3을 차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는 지난 24일 보수단체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의 유튜브 채널 전화 생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와 주사파들이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교회를 제거하려는 것이라는 발언을 해 국민 모두를 화나게 했는데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조짐에 따라 국회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한편 4차 추경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2차 확산과 관련해서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4차 추경을 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논하자는 데 있어서도 이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확산하지 않을 것인가를 갖다가 여의 검토하면서 이러한 2차 재난 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량 감염이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고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사과하고 진솔하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더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제 들여다보면 잘못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계도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외식 쿠폰을 발행하면서 마치 코로나가 곧 종식될 듯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 정부와 여당은 사면 초가에 몰렸는데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법안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데 이어 7월 말부터 시작된 최장기 장마로 수해 피해 복구 작업과 전공의들의 의료 파업 등 산적해 있는 일만으로도 복잡한 시점에 한국에서 인구 밀집이 제일 심한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문재인 정권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잠복 2주를 감안하면 이번 시가 최대 고비이자 골든 타임입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사회, 경제, 개인의 일상 등 모든 것에 심각한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2구 이상의 자리가 거의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준전시와 같은 생활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부 예를 보면은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준전시 상황에 가까우며 일상생활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차단은 수도권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열흘간 서울에서만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도 증가하면서 병상 여력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중대 고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 간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 인천, 경기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확진자 정보와 동선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감염 확산의 취약 요인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협조하는 체계를 갖춰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자체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 방해 행위들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해 단호히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주당도 고의적인 방역 행위들에 대해 가중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제부터 위험도가 높아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12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다각도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는 위기감과 책임감으로 지난 7개월 경고히 다져온 방역 시스템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는 전국 전파의 불씨가 되고 있는 만큼 타 시도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지급을 한다면 지난 1차 지급과는 다르게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차 지급 때도 홍 부총리는 전 국민 100%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4차 추경에 관심을 둬야겠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안도와 우려입니다. 지난 7월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통과된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 2주를 넘겼습니다. 이번 임대차 3법이 초점을 맞춘 세대는 2030 세대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가구 중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58%로 전월세 등 임차 가구 비율은 38.1%입니다. 그중 만 20세에서 34세 청년 가구의 자가 비율은 17.2%에 그치고 임차 가구는 77.4%에 이른다고 밝혔는데요. 청년 세대 대부분이 세입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 3법은 청년 세대에겐 아주 단비 같은 법안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더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고 전월세 인상률이 5%로 제한돼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재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 뒤에는 부정적인 우려 역시 뒤따르는 법이죠. 세입자들은 4년 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4년 보장의 5% 상한제지만 이후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월세가 올라가는 효과로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국의 전세 물량이 적게는 20%, 많게는 30% 정도 감소하는 등 4년 뒤 전세 대란 등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년 뒤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횟수를 늘리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도 이 안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반대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실제로 이번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여당의 지지율이 급감한 것을 보면 반대 여론 역시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가 반대 여론을 뿌리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결정을 내릴지 자신들의 지지율을 인식하며 한 발 물러서는 결정을 할지 국회는 지금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전국의 전공의와 의사들이 파업을 결정하면서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지방의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2022학년도부터 향후 10년간 의대생 4,000명을 더 뽑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체계를 분산시킨다는 의견인데요. 정부의 발표에 의료계와 전공의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의료진 부족에 대해 의료계는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현재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하며 지역 의사제 역시 의대생 진로 탐색과 수련 과정을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입법 예고, 미래통합당 강기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입니다. 강기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창원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경남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국립창원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설치해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창원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강기훈 의원이 발의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밝힌 의대 증원과 맞아떨어지는 정책임과 동시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안인데요. 이번 법안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은 의대가 없는 창원에 의대를 만들고 그 의대생들의 등록금 및 각종 비용을 정부에서 해주는 대신에 그 의사들은 향후 10년간, 즉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서 10년간 그 지역의 공공의료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시겠지만 지금 낙후되어 있는 지방의 의료를 보다 발전을 시켜서 그리고 충분한 의사를 공급을 하여서 지역 의료 체계를 확립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좀 더 향상시키고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10년간) 그 지역의 공공 부분에 봉사를 하라고 한다면 10년간이라는 시간이 과연 합당한지, 그리고 그 10년간 그
그 의무적으로 지역에 봉사하게끔 하는 데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직업의 자유라는 부분도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라에서 돈을 대줬으니까 무조건 봉사해라.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10년의 기간도 타당한지, 너무나 짧은 건 아닌지 또는 너무 긴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의사 면허증을 딴 이후로부터 10년인데 이 법이 제도가 이제 지금 의도하는 것이 고도의 숙련된 그러한 의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 특히 피한성으로 대변된 이런 마이너 의사 말고 뭐 심혈관 질환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러한 메이저 부분에 있어서의 의사를 만든다면은 과연 의사 면허증을 따고 나서 10년이라는 기간이 그러한 숙련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의사 면허증을 따고 이제 전공의 등등등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숙련돼서 해볼만 하면 이제 10년인데 그때 돼서 이제 공공 복무 기간이 다 끝났다 하고 이제 나가버리면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그 의사들을 과연 그렇다면 훈련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인프라에는 물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적 인프라도 포함되겠죠. 의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지원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 점. 정말 메이저 과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피한성 같은 이런 미용 쪽이나 또는 조금 비교적 소위 말해서 편하다고 생각되는 과들을 제외하고 그런 과들에 대해서 보험 체계를 좀 바꾸어서 오히려 좀 더 유인할 만한 쪽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공공에서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조금 사적인 부분에서 개인의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보상을 잘해줘 유인하는 책 방향도 과연 없는지,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혜택, 지방에서 근무하는 또는 지방에 개업한 이러한 중요한 과, 메이저 과들에 대해서 사람과 생명되는 그러한 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으로 조금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을 충족시킬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다면 그 대학병원에서 조금 더 많은 그 자원을 투여해서 기존보다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원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더 설비를 크게 해서 한 번에 몰아서 이게 하는 게 맞죠. 암 환자나 응급 환자들을 정말 생명이 중요한 이 심혈관 계통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당장 가까운 곳보다는 정말 잘하는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낙후된 의료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된 곳을 만드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합당할 만한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갖추려면은 그걸 갖추기 위한 풍부한 그 교육진,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교육진들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수겠죠.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본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습니다.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 현안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의료계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등 4대 의료 정책의 철회를 위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 이 대립이 국민 건강을 위한 대립이길 바라봅니다. 이번 주 입법 예고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최장기간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재확산, 의료 파업, 부동산 시장 분열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정치 다툼은 여전하죠. 8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니 탓, 내 탓과 함께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회계심사와 정책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라는 큰 이벤트를 앞둔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도한 지출이 없었는지,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지금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국회 소식을 발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